혹시 누군가를 벌레라고 불러본 적 있으세요? 직접 입 밖에 꺼내지 않았더라도 마음속으로 한 번쯤 그런 단어가 스친 적은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한여름 장마가 내리던 어느 날, 은유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날 은유제는 습기에 잔뜩 젖어 있었어요. 제습기가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고, 저는 카운터에 엎드려서 빗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장마라는 건 참 이상해요. 밖에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에 있는 게 쾌적한 것도 아니고 그냥 축축한 채로 버티는 시간이에요. 소원 씨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인사보다 한숨이 먼저였어요. 우산을 접으면서 무거운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먼저 알아보셨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고 소원 씨는 카운터에 앉으면서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화면에 인터넷 커뮤니티 글이 열려 있었어요. 세대 갈등을 다룬 글이었는데 문제는 글 자체가 아니라 그 아래 댓글이었어요. 누군가가 나이든 사람들을 틀딱충이라고 불렀고 그 아래에서 다른 누군가가 젊은 세대를 급식충이라고 받아쳤고 또 다른 댓글은 육아하는 사람들을 맘충이라고 끌어들였어요. 서로가 서로를 벌레라고 부르면서 싸우고 있었어요. 어느 쪽 편을 들 수도 없는 게 모두가 똑같은 방식으로 상대를 짓밟고 있었거든요. 소원 씨가 말했어요. 처음에는 화가 났다고요. 그런데 댓글을 계속 읽다 보니까 이상하게 무감각해지는 자기가 더 무서웠다고요. 사람을 벌레라고 부르는 말이 처음에는 충격이었는데 스크롤을 내릴수록 그냥 글자처럼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그게 제일 끔찍했다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처음 봤을 때는 불편했던 말이 너무 많이 보다 보니 어느 순간 그냥 넘어가게 된 경험 없으세요? 저도 비슷한 걸 느낀 적이 있어요. 은유제에 가끔 오시는 손님 중에 저를 보면서 털 많은 동물이 식당에 왜 있냐고 불쾌해 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할머니가 여긴 책방이고 소리는 제 가족이자 직원이라고 설명해드려도 그분은 고양이를 직원이라고 하냐며 비웃으셨어요. 처음에는 속상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몇 번 더 듣고 나니까 어느 순간 그냥 그러려니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무서웠어요. 속상한 게 사라진 게 아니라 그냥 느끼기를 포기한 것 같아서요. 소원 씨가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벌레라고 부르는 걸까요? 진짜로 벌레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 텐데요. 할머니는 잠시 제습기 돌아가는 소리를 듣고 계시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진짜 벌레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 거라고. 하지만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고요. 할머니는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주 끔찍한 전쟁이 있었던 시대에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보낸 사람이 있었대요. 전쟁이 끝나고 재판장에 끌려 나온 그 사람을 아렌트가 직접 보러 갔는데 놀라운 건 그 사람이 괴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평범했어요. 명령을 따랐을 뿐이고 자기가 한 일의 무게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렌트는 그걸 보고 이렇게 말했대요. 끔찍한 악은 악마 같은 사람이 저지르는 게 아니라 생각하지 않는 평범한 사람이 저지른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댓글창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 댓글을 쓴 사람들 대부분은 아마 자기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다들 쓰니까 쓴 거고 재미로 쓴 거고 별 생각 없이 쓴 거겠죠. 그런데 바로 그 별 생각 없음이 누군가를 사람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첫 번째 걸음이라고 할머니는 말씀하셨어요. 잠깐 여기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화를 내면 안 되는 걸까요? 진짜 잘못한 사람한테도요? 소원 씨도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화를 내야 할 때는 분명히 있다고요. 할머니는 맹자라는 분의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맹자는 사람에게 태어나면서부터 4가지 마음의 싹이 있다고 했는데 그중 하나가 수호지심이래요. 옳지 않은 일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나쁜 짓 앞에서 분노하는 마음이요. 이 마음이 바로 의로움의 시작이라고요. 불의를 보고 화가 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맹자는 오히려 그 마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했대요. 그런데 할머니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짚으셨어요. 수호지심에서 나오는 분노는 잘못된 행동을 향한 거라고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향한 게 아니라고요. 네가 한 이 행동은 잘못됐다. 이건 정당한 분노예요. 하지만 너는 벌레다. 너는 사람도 아니다. 이건 분노가 아니라 혐오라고요. 저는 그 차이가 참 미세하다고 느꼈어요. 화가 나면 그 경계를 넘기가 얼마나 쉬울까요? 솔직히 저도 은유제에 가끔 오시는 무례한 손님을 볼 때 속으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하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 생각이 조금만 더 미끄러지면 저 사람은 사람도 아니야 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그 경계에 서 본 적 있으세요? 화가 나서 상대를 사람으로 보기 싫어지는 그 순간이요. 소원 씨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빗소리만 은유제를 채우고 있었어요. 할머니도 말씀을 멈추셨고 저도 카운터 위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때 다리가 움직였어요. 다리는 장마철이면 서가 맨 윗칸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내려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소원 씨 옆 의자로 내려왔어요. 앉지는 않았어요. 의자 위에 올라가서 소원 씨가 내려놓은 핸드폰 위에 앞발을 올렸어요. 화면이 꺼졌어요. 소원 씨가 크게 웃었어요. 이제 폰 그만 보라는 거야? 하면서요. 다리는 대답 대신 소원 씨의 무릎 옆에 몸을 둥글게 말고 눈을 감았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리는 댓글을 읽지 않아요. 누가 누구를 뭐라고 부르는지 몰라요. 다리가 한 건 그냥 지친 사람 곁에 가서 앉은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가 수백 개의 댓글보다 더 많은 걸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판단하기 전에, 이름을 붙이기 전에 먼저 곁에 있는 것. 그게 어쩌면 맹자가 말한 선한 마음의 싹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이 아닐까요? 소원 씨가 다리 등을 천천히 쓰다듬으면서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앞으로 인터넷에 뭔가를 쓸 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겠다고요. 이 사람이 내 눈앞에 있어도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그걸 한 번만 더 생각해 보겠다고요.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 한 번의 생각이 아렌트가 그토록 강조한 바로 그것이라고요. 생각하는 힘이라고요. 그런데 소원 씨가 일어서면서 한마디를 더 했어요. 근데 할머니, 그래도 진짜 화날 때는 어떡해요? 생각할 여유도 없이 확 올라올 때요. 할머니가 잠깐 멈추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이걸 기억하라고요. 내가 지금 화가 나는 건 저 사람이 한 일 때문인가, 저 사람의 존재 때문인가. 이 한 가지만 구분할 수 있으면 경계를 넘지 않을 수 있다고요. 저는 그 말이 오래 남았어요. 행동에 화를 내는 것과 그 존재를 혐오하는 것. 이 둘은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화가 나면 그 두 개의 구분이 사라지고 하나로 뭉쳐버리거든요. 그걸 다시 분리하는 힘이 아렌트가 말한 생각이고 맹자가 말한 선한 마음의 싹인 거라고 저는 오늘 그렇게 이해했어요. 비가 거의 그쳤어요. 할머니가 제습기를 끄셨어요. 은유제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그 고요함 속에서 할머니가 카운터 서랍에서 분필을 꺼내셨어요. 문 앞이 칠판으로 걸어가시면서 오늘 하루를 한 문장에 담으시는 것 같았어요. 악은 생각하지 않는 자에 의해 저질러진다. 한나 아렌트. 분필이 칠판 위에서 사각사각 소리를 냈어요. 다리가 소원 씨 무릎에서 내려와 칠판 아래로 걸어갔어요. 고개를 들어 글씨를 올려다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할머니 곁에 서 있고 싶었던 것 같기도 했어요. 저는 카운터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은유제에서 배운 건 거창한 게 아니에요. 화를 내도 돼요. 다만 상대를 사람으로 보는 눈까지는 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그 한 가지를 지키는 게 생각하는 힘이고 그 힘이 혐오와 분노 사이의 경계를 지켜준다고 저는 오늘 그렇게 믿게 되었어요. 그럼 다음에 또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은유제에서 소리가